자, 지금 이 게시물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앱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앱에서 뭘 하고 있죠? 지금 앱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런 메서드를 지금 실행하고 있죠. 그러면 런 메서드라는 건 어디 있냐면 당연히 앱.런 메서드, 당연히 런에 앱에서 호출하고 있겠죠. 그죠? 앱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앱의 런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다. 자, 얘 객체 같은 경우는 요렇게도 써도 된다. 만약에 이걸 한 줄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한 줄로 쓴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객체 만드는 어차피 앱 객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개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앱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고 런 메서드로 호출해주면 지금 런에서 지금 이제 요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MVC 구조도 도입을 할 거고 그 구조대로 작업도 해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순서대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명령어 입력을 받겠죠. 스캐너. 근데 이제 스캐너가 지금 보면 원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new 스캐너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했었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이런 식으로 있죠. 이 컨테이너를 도입하는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구조를 싱글톤 구조로 하거든요. 싱글톤 패턴. 싱글톤 패턴이라는데 여러 디자인 패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디자인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GOF라 하거든요. GOF. 그 GO 갱 오브 뭐 해가지고 그 패턴 중에 싱글톤 패턴이 하나 들어있어요. 싱글톤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싱글은 말 그대로 싱글이 싱글. 그 싱글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객체를 한 곳에 몰아넣는 거예요. 중요 객체를. 그래서 한 곳에 몰아넣어가지고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즉 컨테이너 객체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그 안에 우리가 정의해놨던 객체가 딱 한 번 실행되는 거죠. 어떤 거에 의해서? 스태틱에 의해서. 자, 스태틱은 제가 언제 실행된다?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딱 한 번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게시물 작성할 때만 쓰지만 나중에 뭐 게시물 수정, 뭐 게시물 삭제 등등 스캐너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게시물 삭제는 아니겠네요. 자, 어쨌든 스캐너를 써야 되는데 이 녀석을 쓸 때마다 객체를 계속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메모리가 계속 차지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 뭔가를 작업을 할 때마다 뭔가 계속해서 새롭게 생성이 된다?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짠 거는 실제로 메모리에 할당이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된다는 거는 램이라는 곳에 우리가 직접 작성한 코드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로직들이. 그러면 얘 컴퓨터가 알아서 그 메모리를 계산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램은 큰가요? 램 커요, 여러분들? 램이 보통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잖아요.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1테라, 뭐 2테라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램은 용량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램 같은 경우는 우리 코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내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러분 연습하는 데 크게 상관없지만 뭔가를 만들 때마다 객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만큼의 메모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톤 패턴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컨테이너 객체를 딱 한 번 만들어 놓은 동시에 스태틱에 의해서 그 객체들을 딱 한 번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딱 한 번 만들어져 있고 딱히 우리가 얘를 안 쓰지 않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스태틱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 객체를 또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자주 쓰이는 것만 들어가는 거지 그냥 잠깐 쓰이다가 빼는 거는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스캐너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스캐너. 그래서 이제 스캐너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에 지금 스태틱에 의해서 스태틱 메서드에서 생성된 스캐너 객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러올 때는 컨테이너 쓴 다음에 점 스캐너 쓰면 돼요. 점 스캐너. 이거 점 스캐너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변수죠, 그렇죠? 왜냐면 스캐너에 지금 스캐너라는 변수에는 지금 결국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스캐너 객체 리모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모컨의 복사본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아티클 한 다음에 이 리스트가 들어있는데 얘는 왜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티클 게시물을 저장하려면 저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변수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냐면 변수에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리스트를 쓰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리스트를 썼다 해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리스트를 사용하면 어쨌든 그 길이만큼의 배열 형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뭐 추가하면 여기 알아서 유연하게 얘는 늘어나는 자료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아티클 라스트 아이디도 왜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 유저 아티클 한 다음에 제목 입력받고 내용 입력받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처음에는 0이죠. 그러면 0에서 여기 이제 요 풀풀 앞에 있는 거는, 풀풀이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는 무슨 차이냐면, 얘는 실행되자마자 1부터 1이 돼요. 0이 아니라. 그러니까 0에서 지금 바로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끝나고 나서 1이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먼저 1이 되냐, 뒤에 이제 1이 되냐, 그 차이가 있다. 자, 여튼간에 먼저 1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아이디 1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티클 객체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아티클 객체 한 다음에,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티클 한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요? 점 아이디 한 다음에 아이디 이렇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자니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번거롭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아티클에 들어가는 정보는 단순히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인자값으로 넘겼죠. 근데 이게 실행되려면 아티클 클래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생성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생성자 메서드는 언제 실행되는 거예요? 객체가 딱 한 번 만들어졌을 때, 즉 객체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한 번 만들어지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면서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가 쏙쏙쏙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성된 게시물 객체. 그 다음에 제가 아티클 그냥 출력하면 여러분들 뭐 나온다 했어요? 객체 번호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객체 번호 나오는 게 싫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준 거예요? 여기 지금 아티클에 들어가보면 뭐가 있죠? 투스트링 메서드가 있죠. 이거는 기능이 좋아지려고 만든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개발자가 디버깅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디버깅 활동이라는 건 코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코드에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근데 어쨌든 그 디버깅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다.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객체 출력하면 객체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객체 번호가 보기 싫으니까 아이디는 뭐, 타이틀은 뭐, 컨텐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티클 점,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리스트에 담아줘야겠죠. 그래서 아티클스, 즉 리스트에는 내장 함수가 있다 했죠. add, 그렇죠? add가 데이터,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내장 함수라 했잖아요. 그러면 add를 이용해서 아티클 객체를 여기다 꽂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d 게시물 등록되었습니다 한 게,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자, 게시물 한번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유저 아티클 라이트, 자, 쓰게 되면 뭐 AA, BBB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유저 아티클 라이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스트링 메서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호도 증가되는 거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리스트를 구현을 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리스트 구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거보다 쉬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게시물 리스트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게시물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근데 게시물이 없는데 여러분들 최초에 한번 하게 되면 게시물이 없단 말이에요. 게시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자, 게시물이 없는데 게시물 리스트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만약에, 자, 아티클스에는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0이다. 아니면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is empty라는 게 있어요. 아티클스 is empty랑 empty가 뭐예요? is가 앞에 is가 붙어 있으면 is empty, 비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 있다, 응. 비어 있다, 응. 그게 뭐겠어요? true잖아요. 자바에서는 맞다가 true니까, 그렇죠? 그럼 비어 있냐? 비어 있다, true. 그러면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써줘야 돼요?
컨티뉴 해가지고 위로 올려보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번호. 그 다음에 제목 이렇게. 왜냐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번호 제목만 보여주면 되지 딴 거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로 반복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되겠죠. 뭐 인트 i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겠어요? 상상된 폼은 이런 경우에는 아티클스. 그러면 첫 번째 0번째 이제 게시물이 여기에, 1번째 게시물이 여기에, 2번째 게시물이 여기에 착착착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준다? 여기다가 %d 그 다음에 %s 왜냐면 제목이니까. 자 여기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article.id article. 컨텐츠 타이틀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출력해 볼게요. 자 출력해 보면 자 유저 아티클 당연히 리스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오죠. 왜냐면 처음에는 게시물이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자 한 번 더 입력해 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유저 아티클 리스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얘가 붙어서 나왔죠? 그건 왜 그렇다? 제가 여기다가 뭐 안 붙였기 때문에 요거 안 붙였잖아요. \n new 라인 해가지고 요거를 출력해줘야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유저 아티클 라이트 그 다음에 한 번 더 두 개만 만들게요. 뭐 많이 만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게시물 받는 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부터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저는 요거를 지금 작업한 게 보드인가요? 보드에다 작업을 했구나. 이거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그치? 지금 한 개 게시물 리스트 구현 됐습니다.